안 된다. 2024년 8월. 미국 해군이 한국에 보낸 답변.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이지스함의 핵심 무기. 한국의 수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2018년 호주에는 줬습니다. 2020년 일본에도 줬죠. 하지만 2024년 한국은 수출 불가.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요. 70년 혈맹 대한민국. 625 함께 싸운 동맹. 세계 5대 이지스함 보유국. 최신 미사일 다 갖춘 나라. 그런 나라를 믿지 못한다고? 이건 배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챈들러. 미 해군 33년 복무.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팀 20년. 제가 만든 무기입니다. 그런 제가 말합니다. 한국 거부는 실수다. 왜 미국은 거부했을까? 기술적 이유? 아닙니다. 정치적 이유입니다. 저는 내부 사정을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해상통합 방공 시스템 개발. 2030년대 완성 목표. 오늘 여러분께 미국인인 제가 폭로합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차별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10년 후 후회할 수밖에 없는지, 동맹을 배신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2024년 8월 15일.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버지니아 제 집.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업계 뉴스를 보고 있었죠.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미국, 한국 해군의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수출 거부. 뭐라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미 해군, 한국의 협동 교전 능력 도입 요청 거부. 수출 통제 정책 이유로 승인 불가 통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정보 공유 시스템을 안 판다고?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톰, 이거 봤어? 한국 건. 봤어. 그가 답했어요. 믿기지 않지? 왜 거부한 거야? 제가 물었죠. 정치적 결정이래. 그가 한숨 쉬었어요. 국방부 높은 사람들이 결정했대. 기술적 이유는 아니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치적 이유라고? 한국은 우리 동맹인데. 톰도 동의했어요. 나도 이해 안 돼. 한국 해군 실력 알잖아. 충분히 자격 있는데. 그날 오후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 해군이 미국에 보낸 서한. 2024년 6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최신 함대공 미사일을 확보 중입니다. 하지만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없어 원거리 대공 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됩니다. 미국의 수출 정책 관련 정보와 수출 가능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합리적인 요청이었어요. 한국은 이지스함 6척을 운용합니다. 최신 미사일도 다 있죠. 당연히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 해군 답변. 2024년 8월. 한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은 한국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수출 통제 정책이라는 애매한 표현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대체 왜? 더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2018년 호주.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승인. 호바트급 이지스함의 탑재. 2020년 일본.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승인. 마야급 이지스함의 탑재. 호주랑 일본은 주고 한국은 안 준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만 안 되는 거야?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권 교체 때문이래.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잖아. 그래서 기술 유출 우려한대. 말도 안 돼. 제가 버럭 소리쳤어요. 한국은 70년 동맹이야. 625대 함께 싸웠어. 그런 나라를 못 믿는다고? 다른 동료가 거들었죠. 그리고 한국 방산이 너무 발전했잖아. 미국이 경계하는 것 같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동맹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제가 20년 개발에 참여한 무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 척의 군함이 하나의 눈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A 군함이 본 적기. B 군함이 미사일로 쏠 수 있어요. C 군함이 본 미사일. A 군함이 요격할 수 있죠. 혼자서는 4050km밖에 못 보는 레이더. 함대 전체가 연결되면 200km 이상 볼 수 있어요. 미사일 방어 능력이 35배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이 만든 겁니다. 옛소련의 미사일 공격을 막으려고.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북한 미사일 보세요.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다 쏘잖아요. 한국 이지스함이 막아야 해요.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함대 전체가 정보를 공유해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죠. 그게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이걸 요청한 건 당연해요.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그런데 미국이 거부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한국 언론이 난리였죠. 미국, 한국에만 핵심 무기 수출 거부. 일본 호주는 받았는데 한국만 차별. 동맹국 대접이 이런가? 댓글들을 봤습니다. 미국 믿을 수 없다. 동맹이 뭐냐? 차라리 우리가 만들자.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맞는 말이었어요. 이건 배신이 맞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누군가는 말해야 해. 일주일 후, 저는 국방 전문 매체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한국에 대한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수출 거부. 미국의 전략적 실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33년 미 해군에서 복무했다.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에 20년 참여했다. 그런 내가 말한다. 한국 거부는 실수다. 기고문에서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자격이 충분하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계 5대 이지스함이다. SM-3 탄도미사일 요격용.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최신 무기를 다 운용한다. 한국 해군 작전 능력도 뛰어나다. 림팩 훈련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낸다.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그럼 왜 거부했나? 정치적 이유다. 한국 정권이 5년마다 바뀐다는 이유. 기술 유출을 우려한다는 것. 말도 안 된다. 한국은 70년 혈맹이다. 625전쟁 때 함께 피 흘렸다. 베트남전에도 함께 싸웠다. 이라크, 아프간에도 함께 갔다. 그런 나라를 못 믿는다. 더 큰 문제는 차별이다. 2018년 호주에 줬다. 2020년 일본에도 줬다. 왜 한국만 안 되나? 호주는 5년마다 정권이 안 바뀌나? 일본은 기술 유출 우려가 없나?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동료들이 연락해왔죠. 데이브, 용기 있는 글이네. 나도 동의해. 어떤 동료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국방부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며칠 후 한국 언론이 제 기고문을 보도했어요. 미 해군 베테랑 한국 거부는 실수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자가 밝힌 진실. 미국의 이중잣대 비판. 한국 네티즌 반응이 뜨거웠죠. 미국인도 인정하네. 역시 차별이 맞았어. 우리가 직접 만들자. 저는 한국 반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한국이 직접 만들어야 해. 한 달 후, 한국 국회 국정감사 뉴스를 봤어요. 해군이 대안을 발표했더군요. 해상통합 방공 시스템 개발. 한국판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안 주니까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죠. 2030년대 중후반 전력화 목표.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탑재. 충남급 호위함에도 적용.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아.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톰, 한국이 독자 개발한대. 들었어. 그가 답했어요. 가능할까? 100% 가능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력 알잖아. K-9 자주포 세계 1위야. 천궁 방공 미사일 수출했어. KF-21 전투기 개발 중이고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우리는? 톰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우리가 손해야.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하면 우리 시스템 안 사잖아. 그리고 한국 시스템이 세계에 수출될 거야. 우리 시장을 뺏기는 거지. 그게 미국의 실수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해낼 거야. 그리고 미국은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저는 한국 방산 기술을 조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K-9 자주포. 폴란드의 천문 수출. 세계 최고 성능. 천궁 방공 미사일. 중동 수출 성공. 패트리어트급 성능. KF-21 전투기. 독자 개발 중. 2026년 전력화 예정. 현대 호위함. 필리핀 수출. 인도네시아도 관심.
한국은 뭐든 만들어내요. 처음엔 외국 기술 들여와서 배우죠. 그 다음 개량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요.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도 똑같을 겁니다. 처음엔 프랑스 기술 참고할 거예요. 프랑스가 비슷한 거 개발 중이거든요. 그 다음 한국식으로 개량하죠. 그리고 완전히 독자적인 시스템 완성. 10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해상통합 방공 시스템 개발 전망. 동료들에게 보냈죠.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 한 동료가 물었어요. 100% 가능해.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뭘 못 만드나? 배, 자동차, 반도체 다 세계 1위 아니야. 군사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쯤이야 충분히 만들어. 다른 동료가 걱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경쟁자를 만드는 거 아냐? 이미 만들었어.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거부해서. 한국이 독자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거지. 며칠 후 한국 전문가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였어요. 챈들러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 기고문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한국 입장을 이해하는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연히 이해하죠. 제가 말했어요. 미국의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해상통합 방공 시스템 개발 계획 들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그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지스함 운용 경험도 20년 넘었고요. 국산 레이더 기술도 뛰어납니다. 문제는 시간과 예산인데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스함과는 어떻게 연동하나요? 제가 물었죠. 그게 과제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은 미국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시스템과 연동하려면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승인할까요? 제가 또 물었어요. 협상하겠죠. 그가 답했어요. 안 되면 이지스함만 따로 운용하고요. 국산 함정들끼리 우리 시스템 쓰면 됩니다. 현실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한국은 항상 대안을 찾더군요. 안 되면 다른 길로 가고. 그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해낼 거야. 반드시. 한 달 후. 한국 언론 인터뷰 제안이 왔어요. 챈들러 박사님, 한국 방송과 인터뷰하시겠어요? 물론이죠. 제가 답했어요. 일주일 후.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에만 거부했을까요? 기자가 물었어요. 정치적 판단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술적 이유가 아니에요. 한국 해군 능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죠. 정권 교체, 기술 유출 우려. 이런 이유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나 호주는 괜찮나요? 기자가 또 물었죠. 이중자 때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도 정권 바뀌고 호주도 바뀝니다. 기술 유출 우려는 어느 나라나 있어요. 한국만 문제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명백한 차별이에요. 한국의 독자 개발 가능성은요? 100% 가능합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한국 기술력 알잖아요. K-9, 천궁, KF-21. 다 한국이 만든 겁니다.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도 만들 수 있어요. 10년이면 충분합니다. 미국에 하고 싶은 말은 실수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동맹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하면 미국이 손해예요. 한국 시스템이 세계에 수출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인터뷰가 한국에서 방송됐어요. 반응이 뜨거웠죠. 미국인도 우리 편이네. 역시 미국이 잘못했어.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 코 납작하게 만들자. 댓글들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며칠 후, 미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챈들러 박사, 최근 발언 조심하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부 정책 비판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 거부는 실수예요. 동맹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관없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지금 저는 버지니아 제 집에 있습니다. 33년 해군 생활, 20년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제 인생을 바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한국에 안 판다는 결정.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은 완벽한 동맹인데.
기술력도 충분한데? 일본어주에는 주고 한국에는 안 주는 이 이중잣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기고문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인 모두가 여러분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한국을 존중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의 실수예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해낼 거예요. 해상통합 방공 시스템. 10년 안에 완성할 겁니다. 한국이 뭘 못 만드나요? 전쟁 페어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 조선 1위, 반도체 1위, 자동차 5위. 다 한국이 이룬 겁니다. 군사기술도 마찬가지예요. K-9 자주포 세계 1위. 천궁 방공 미사일 수출. KF-21 전투기 개발.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 한국 시스템이 완성되면 미국은 후회할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 시스템이 세계에 수출될 테니까요. 중동, 동남아, 유럽. 한국 무기 사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 나라들이 한국 시스템 살 겁니다. 미국 거 대신에. 그때 미국 정부는 깨달을 거예요.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한국에 줬어야 했는데. 동맹을 차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국은 독자 기술을 가졌고 세계에 팔고 있을 테니까. 그게 동맹을 차별한 대가입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평생 미 해군에서 일했어요. 미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틀렸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625전쟁 때 함께 피 흘렸어요.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어디든 함께 갔죠. 그런 나라를 믿지 못한다? 일본어주는 주고 한국만 안 준다? 이건 잘못됐어요. 명백히 잘못됐어요. 미국 정부에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꾸세요. 한국에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을 주세요. 그게 동맹의 도리입니다. 그게 전략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하기 전에 주세요. 그래야 미국이 손해 안 봅니다. 한국이 만들면 우리 시장을 빼앗길 테니까. 한국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결정에 실망하셨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도 실망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독자 개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룬 것 보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잖아요. 함대 정보 공유 시스템도 만들 수 있어요. 10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국은 그 시간 안에 해낼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수출할 거예요. 미국이 후회하게 만드세요. 동맹을 차별한 대가를 보여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후 한국 시스템이 세계를 누빌 거라고.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한국 해상 방공 시스템 최고야. 미국 거보다 나아. 그리고 미국은 후회할 겁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차별했을까? 왜 우리가 동맹을 믿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임 데이비드 챈들러. 33 is in the U.S. Navy. 20 is developing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And I'm telling you. America made a mistake. Korea will succeed. And America will regret this decision.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